가장 먼저 부신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이게 보통 이제 피곤하다 하면은 간이 안 좋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인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영양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잘 못 먹고 또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술도 많이 먹고 하셔서 이 간염에 걸린 환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이 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긴 노폐물들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피곤하면 간이 안 좋은 거야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 뭐 이제 하지만 이제 현대인들이 이런 피곤한 이유가 이 간염과 술인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수면이 부족하고 또 업무가 과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이 콩팥 위에 위치하는 5cm 정도의 아주 작은 기관인데요. 이 부신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스트레스 대응 기관이에요. 이 부신에서는 이 코티졸과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코티졸은 우리가 스트레스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면 에피네프린은 우리가 스트레스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또는 과다한 노동, 카페인, 많은 당분 섭취, 영양소 고갈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 조그만 기관이 부신이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즘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만성적인 이런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신의 피로가 주 원인인 경우입니다. 가장 먼저 부신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5라고 하는 판토텐산인데요. 이 판토텐산은 이 부신에서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인 코티졸을 만든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5를 하루에 500mg 정도 고함량 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 종합 영양제의 거의 5배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빨리빨리 전환해주는 비타민 B1, B2, B6 같은 비타민 B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 B1, B2, B6는 100mg 내로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기관 중 하나가 이제 부신이거든요. 이 비타민 C도 부신 피로 증후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부신 세포를 이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이 비타민 E도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이 부신을 방어해주기 위해 하루에 500mg씩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이 부신을 가장 지치게 만든 음식이 무엇일까? 바로 커피입니다. 저도 이 졸릴 때 커피를 하루에 한 3-4잔씩 마시거든요. 근데 이런 커피 속 카페인이 우리 몸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부신을 쥐어짭니다. 게다가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 많이 마렵죠. 이 소변을 통해서도 이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게 되면은 부신 피로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부신은 우리가 이제 깨어나고 잠을 자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잠을 자거나 또는 수면을 부족하게 취하는 것도 부신을 망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부신 피로가 있으시다면 수면은 최소한 7시간 이상 충분하게 또 수면을 취하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가장 큰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이 간의 별명이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 불리거든요. 이 간 안에서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500여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을 하는데 이 간이 하는 주 역할은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탄단지라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로 이제 바꾸고 운반해주고 이런 영양소 대사 역할을 하고요.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들을 해독해주는 해독자 아울러 비타민이나 혈액을 저장하고 지방 흡수를 도와주는 소화효소인 쓸개즙을 만들고 또 상처를 아물게 하는 혈액응고인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을 아래쪽에 보면은 작은 가지 모양 주머니 담낭 쓸개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와신 상담이라 하죠. 이제 쓸개를 핥는다 해서 굉장히 쓴 이제 기관인데, 이 담낭은 간의 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이거를 담낭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이 담낭에서 담즙을 이제 농축시켜서 이거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담즙은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주로 분비돼서 지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간에서 이 해독장을 통해서 생긴 형태로 배출하기 때문에 간 해독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담즙 안에는 그래서 보면은 여러 독성 물질들 중에도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이런 지용성 성분이나 아니면 분자가 너무 큰 물질들, 또는 적혈들이 죽고 남은 빌리루빈 색소, 뭐 콜레스테롤, 중금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먹는 만큼 잘 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담즙이 담낭을 통해서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 간에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서 간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담즙이 잘 분비되어야 간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분들 중에서 이제 지방간 진단을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이 지방간은 쉽게 말해서 간에 지방이 낀 거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이제 살이 찌면은 이제 뱃살 이런 데 이제 지방이 끼지만, 간 같은 기관은 원래 지방이 끼면 안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뱃살에 지방을 저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지방이 많이 차 있어.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뱃살에다가 지방을 차곡차곡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 놓고 있는데 지방이 너무 빨리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둘 데가 없어. 그걸 어디 둬야 되지?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에 이제 지방이 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제 간의 5% 이상을 지방이 차지할 경우를 우리가 흔히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지방간에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 하나는 알코올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술을 많이 드셔서 지방간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이 2021년 대한간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성인 10명 중에 3명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고, 이 비만인들 중에 50에서 74%가 지방간 환자라고 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지방간을 치료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살을 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방간 치료하는데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죠. 요즘은 그 마른 비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 이제 살이 쪄 보이는 피하 지방이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내부 지방이라고 하죠. 이제 내부 지방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부 지방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데, 내부 지방이 차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장기나 간 이런 데 이제 지방이 차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